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는 겁니까? 바닷속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행도 허세도 거대한 수압 앞에서는 그저 차가운 비명으로 변할 뿐입니다. 억만금을 들여 만든 일본의 자부심이 우리 해군 앞에서 단 3분 만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비참한 현장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저는 평생을 심해의 고독 속에서 조국을 지켜온 전직 해군 제독입니다. 지금 일본 도쿄의 심장부 나가타초 관저가 왜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이 방금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최신형 잠수함 타이게이가 동해 심해에서 정체불명의 괴물에게 가로막혀 강제 부상당하는 초유의 굴욕을 겪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열도를 패닉으로 몰아넣고 거대 잠수함을 단 3분 만에 무력화시킨 대한민국의 비밀병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현대전의 기적이라며 경악하고 있는 이 통쾌한 상상이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되길 바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응원이 영상 제작에도 아주 큰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일본의 콧대를 단숨에 꺾어버린 그날의 긴급 시뮬레이션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웃나라 관저 지하의 비밀 회의실에는 오만한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강경파의 선봉에 선 그 여성 정치인은 도끼 어린 눈으로 작전 지도를 가리켰죠. 한국 해군,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기술력을 우러러봐야 할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최신의 잠수함을 동해 깊숙이 밀어넣으세요. 독도 앞바다에서 우리의 위력을 보여줘도 그 잘난 한국놈들은 우리가 옆에 있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곧장 실천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본의 검은 그림자 타이게이함은 소음조차 내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품고 우리 영의 턱 밑까지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심지어 평화롭게 조업 중인 우리 어민들의 배 아래까지 접근해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에도 그들은 모니터를 보며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침입자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 국민을 비웃던 그 순간,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서 거대한 사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고요하던 심해의 침묵을 깨고 일본 잠수함 내부의 모든 경보기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레이더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각 수심 200m 아래 일본의 타이게이함 내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함선이 세계 최고의 저소음 기술을 가졌기에 한국 해군은 절대 자신들을 찾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함장님, 보십시오. 우리 위를 지나가는 저 한국 어선들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밑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그물만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요? 레이더엔 그저 지나가는 돌고래대로 보일 겁니다. 우리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하하, 역시 타이게이함이다. 이대로 독도 영해까지 더 깊숙이 들어가자고. 우리가 그들 앞마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어도 그들은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야. 이것이 바로 일본 자위대의 진짜 저력이다. 그들은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 영해를 유린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해군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그들은 승리에 취해 있었죠. 하지만 그 오만한 웃음은 딱 10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평온하던 잠수함 내부의 소나 화면에 갑자기 기괴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함장님, 보고 드립니다. 12시 방향, 거리 300.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벽처럼 나타났습니다. 소음 수치 제로. 엔진 소리도 프로펠러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음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거리라면 엔진 진동이라도 느껴져야 할 거 아냐? 고래라도 나타난 거 아니야? 당장 확인해. 함장의 호통에 소나병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체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강철의 심장을 가진 거대하고 묵직한 기계의 실루엣이었죠. 일본이 자랑하던 그 잘난 은신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 앞에서는 그저 낡은 골동품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산한 창호함은 이미 사흘 전부터 일본 잠수함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끄고 오직 전기 배터리의 힘만으로 숨소리조차 죽인 채 일본의 사냥개들이 제 발로 함정에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일본 함장은 뒤늦게 엔진을 가동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함장님,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강력한 전파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나갑니다. 산소 공급 장치 정지. 함장님, 우리 바로 옆에 우리보다 훨씬 거대한 괴물이 달라붙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금속의 마찰음. 그리고 일본 승조원들의 절규가 좁은 선실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잠수함은 언제부터 그들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야말로 심해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된 일본 잠수함 내부의 함장은 이미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당장 어뢰 발사관 열어.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우리 앞을 막는 놈은 무조건 격침하란 말이야. 우리가 일본 자위대라는 걸 보여줘. 당장 발사해.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함장의 호통에도 무기 제어 콘솔을 잡은 승조원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함장님, 어뢰 발사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먹통입니다. 이미 저쪽에서 우리 함선의 모든 회로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무전도, 공격도, 심지어 엔진 출력까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유령이 아니라 우리보다 수십 년은 앞선 외계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극비리에 개발해온 수중 전자전의 실체였습니다. 일본의 최신 함선이 우리 앞마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놈들의 모든 정보와 제어권은 이미 우리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도산한 창호함은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거대한 범고래처럼 일본 잠수함의 주위를 맴돌며 서서히 목을 조여갔습니다. 심해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다시 한번 들려오는 한국 함장의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 귀선은 현재 대한민국 영해를 심각하게 침범했다. 더 이상의 도발은 즉각적인 격침으로 간주하겠다. 지금 당장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수면 위로 부상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잡이다. 일본 승조원들은 단체로 패닉에 빠져 서로를 쳐다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항복하겠습니다. 제발 쏘지만 마십시오. 억만금짜리 장비를 갖췄다고. 으스대던 놈들이 정작 죽음의 문턱 앞에 서자 꼴사납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굴욕적인 상황이 인공위성을 통해 일본 관저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그 오만한 여성 정치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도쿄 관저에서는 어떤 끔찍한 보고가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심해의 포위망에 갇힌 일본 잠수함 함장은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사고나 단순 기계 결함으로 위장하려 한 것이죠. 전 승조원에게 알린다. 지금부터 모든 교신 로그를 삭제하라. 우리가 한국 영해에 들어왔다는 증거를 단 하나도 남겨선 안 된다. 단순히 장비 고장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한국 놈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물증이 없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 그는 자신의 비겁한 술수가 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잠수함 한 척으로 그들을 막아선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그때였습니다. 일본 잠수함의 비상통신망으로 정체불명의 암호 신호가 날아들었습니다. 여기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정찰기다. 현재 수면 위로 부상 중인 일본 자위대 타이게이함에 알린다. 너희의 현재 위치는 명백한 한국 영해 내측 12해리 지점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시간 동안 너희의 도발적인 기동을 모두 위성 데이터로 확보했다. 더 이상의 은폐 시도는 미 합중국에 대한 기만으로 간주하겠다.
일본 함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려버렸습니다. 한국만 속이면 될 줄 알았는데 동맹이라 믿었던 미국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미 해군조차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최첨단 정찰 자산으로도 탐지하지 못했던 한국의 도산한 창호함이 어떻게 일본 잠수함의 목덜미를 완벽하게 물고 있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관저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보고를 받던 그 여성 정치인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미군이 봤다고? 위성 데이터까지 찍혔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한국 잠수함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함선만 다 드러난 거냐고. 당장 그 데이터 삭제하라고 압박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설치한 덫은 단순한 수중 매복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공표하기 위한 치밀한 정보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미 해군 사령관조차 머리를 쥐어뜯으며 혼란에 빠진 그 순간, 수면 위로 떠오른 일본 잠수함 옆으로 대한민국의 검은 괴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본의 오만을 비웃는 듯한 거대한 고래의 등 같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보고가 일본 관저로 다시 한번 날아들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잠수함이 숨기고 있던 진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워싱턴 펜타곤의 해군 작전 상황실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비친 동해 심해의 교전 데이터를 지켜보던 미 해군 사령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배수량, 수천 톤의 거대 잠수함이 일본의 최첨단 소나 바로 옆에서 단 1데시벨의 소음도 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미군도 아직 실전에서 구현하지 못한 완벽한 정적을 대한민국은 이미 완성했다는 뜻입니까? 사령관의 호통에 작전 장교들은 그저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한 것은 일본의 패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그 비싼 타이게이함을 마치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 제압해버린 대한민국의 저소음, 리튬이온 기술의 실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미 해군 사령관은 도쿄 관저의 그 여성 정치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령관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총리님, 당신들은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동맹국의 영해를 몰래 침범해 무력 시위를 벌인 것도 모자라 감히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입니까?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당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그 유령 잠수함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병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30년 넘게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자 바닷속의 절대 강자입니다. 당장 무조건 항복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미군도 더 이상 당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사령관의 호통에 여성 정치인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믿었던 최후의 보루인 미국조차 한국의 편을 들며 자신들을 꾸짖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 군사 잡지들은 앞다투어 긴급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동해 심해의 주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분석과 함께 대한민국이 보유한 리튬 잠수함의 침투 능력이면 전 세계 그 어떤 항구도 소리 없이 초토화할 수 있다는 공포 섞인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일본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도둑질하다 들킨 파렴치한 국가로 낙인 찍혔고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관저의 비명은 이제 공포를 넘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었죠. 도대체 일본 내부에서는 어떤 끔찍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도쿄 나가타초의 관저 내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국을 비웃으며 승리를 자신했던 그 여성 정치인은 이제 일그러진 얼굴로 부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일본의 자존심인 최신형 잠수함이 한국 해군에게 질질 끌려 올라오다니요. 미국까지 우리를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현장에선 뭘 한 겁니까?
당장 이 사태를 책임질 사람 나오세요. 그녀의 서슬 펄언 호통에 자위대 고위 간부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에 못 이긴 한장성이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기 시작했죠. 총리님, 이건 현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성과를 내겠다고 우리 잠수함을 사지로 몰아넣은 건 바로 당신 아닙니까? 한국의 리튬 배터리 기술이 우리를 압도한다는 보고서를 수차례 올렸지만 당신은 그저 무시하고 출격을 강행했습니다. 이 패배는 현장의 무능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오만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장성의 일갈에 관저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로의 뺨을 때려도 시원치 않을 만큼 증오 섞인 눈빛들이 오고 갔고 일본의 핵심 수뇌부는 그렇게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일본 국민의 반응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일본 잠수함의 굴욕적인 항복 장면을 본 열도의 시청자들은 폭발했습니다. 일본 최대 커뮤니티인 5채널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정부를 비난하는 수십만 개의 글로 뒤덮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믿고 있었나? 한국 잠수함 한 척에 우리 국방 예산 수조 원이 물거품이 됐다.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에 일본의 얼굴이 전 세계에 먹칠당했다. 당장 내각은 사퇴하고 한국에 사죄하라. 분노한 민심은 관저 앞으로 몰려들었고 거센 함성은 담장 너머 정치인들의 귓전까지 때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배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불신과 분열로 인해 침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여성 정치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 카드를 찾으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한민국 도산 안창호함의 함장이 일본 측에 아주 기묘한 제안을 하나 건넸습니다. 모두가 격침을 예상하던 순간 우리 해군이 내민 이 뜻밖의 손길 뒤에는 어떤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사건의 이면, 그 진짜 거래의 내용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던 그 순간 대한민국 도산 안창호함의 함장이 던진 한마디는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연히 어뢰를 발사해 격침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우리 해군은 일본 잠수함에게 자국 영해로 돌아갈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잠수함을 살려보낸 데에는 일본이 뼈저리게 느낄 만큼 무서운 계산이 깔려 있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데이터의 완벽한 약탈이었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포위되어 시스템이 마비되었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잠수함은 일본이 자랑하던 타이게이함의 모든 음향 정보와 전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고유의 소음, 수치와 회로의 특성을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통째로 복제해버린 겁니다. 이제 일본의 그 어떤 최신의 잠수함도 우리 바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숨소리 하나까지 우리 소나에 실시간으로 발각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군사 기밀을 산 채로 우리에게 헌납한 꼴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국제사회를 향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격침했다면 복수와 갈등의 불씨가 되었겠지만 우리 해군은 당당히 수면 위로 떠올라 도망치는 적의 뒷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강대국이라 자처하던 일본이 한국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굴욕적으로 퇴각하는 모습은 그 어떤 무력 도발보다 강력한 이빨 빠진 호랑이의 낙인이 되었습니다. 미 해군 고위 관계자는 이 광경을 보며 소름 돋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지금 사냥을 한 게 아닙니다. 일본에게 다시는 우리 바다를 넘보지 말라는 아주 잔인하고도 완벽한 교육을 한 것입니다. 격침보다 무서운 것은 적의 모든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도 살려보내는 그 압도적인 실력의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독도와 동해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바다의 주인인지를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도쿄 관저의 여성 정치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실신 직전에 패닉에 빠졌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말만이 남았습니다. 동해의 푸른 물결 위로 떠오른 태극기, 그리고 그 아래 잠든 우리 영웅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최종 승리의 현장.
과연 대한민국이 이 모든 소동 끝에 얻어낸 진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동해의 웅장한 태양이 독도 너머 푸른 수평선 위로 붉게 솟아오릅니다. 그 서슬 퍼런 바다 위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멀어져가는 일본 잠수함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십시오. 한때 아시아 최강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그 오만함은 이제 흔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압도적 기술 앞에 목숨을 구걸하며 제 나라 항구를 향해 기어 돌아가는 패잔병의 몰골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증명한 진짜 실력입니다. 수조 원의 예산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연구진들이 차가운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쌓아온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단 1데시벨의 소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해군 장병들의 철통 같은 집념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평화로운 바다를 우리 손으로 온전히 수호해낸 것입니다. 이제 펜타곤의 사령관들도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고개를 숙이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 아니다. 수심 수백 미터 아래 그 누구도 탐지할 수 없는 침묵의 칼날을 쥐고 있는 바다의 진정한 지배자다.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동해의 파도 한 자락, 독도의 흙 한 줌을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시 오판하여 우리를 시험하려 한다면 그들은 오늘 일본이 겪은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처절한 몰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유유히 모항으로 돌아오는 도산 창호함의 선체 위로 우리 국기 태극기가 바닷바람에 힘차게 휘날립니다. 그 늠름한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침묵하며 쌓아온 힘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 기적은 이제 현실이 되어 전 세계가 경외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국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바다 아래에는 우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신들이 단 한 순간도 잠들지 않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 자들에겐 관용이란 없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 당당한 귀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자부심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해군, 그리고 이 땅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영웅에게 무한한 신뢰와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그 위대한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건승과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잊지 못할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